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그동안 했던, 아이템들, 이론적인 부분, 실습적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이제 그동안 배웠던 걸 토대로 이제 기말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기말평가를 실시하고요. 자, 저희가 이제 쿠키 파일 실습을 그동안 진행을 했는데, 어, 뭐 여러 가지 쿠키가 있고, 뭐 여러 가지 파이, 뭐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타르트,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그동안 했던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을 이제 만들면서 주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저희가 이제 했던 품목이 이제 다쿠아즈죠. 다쿠아즈고요. 다쿠아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마카롱으로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데 다쿠아즈가 어떻게 보면 마카롱의 시작점이라고도 이제 할 수 있고요. 이제 저희 기술자 셰프들 입장에서는 이제 다쿠아즈를 좀 더 세련되게 만들고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맛을 첨가시키고 여러 가지 색상을 첨가시키고 하면서 이제 지금의 이제 다쿠아즈 마카롱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그 마카롱의 이제 기본적인 어떤 스킬이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다쿠아즈라고 할 수 있어요. 다쿠아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머랭을 사용해서 만드는 쿠키죠. 머랭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쿠키고요.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머랭을 만들기 위해서 설탕과 이제 흰자가 필요하겠죠. 설탕과 흰자가 필요할 거고요. 이제 그 설탕과 흰자를 사용해서 이제 머랭을 만들게 되겠죠. 머랭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머랭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했던 머랭은 이제 프렌치 머랭. 프렌치 머랭은 설탕과 흰자를 휘핑하는 것이죠. 다른 어떤 부분에 어떤 기교도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하나가 이제 또 많이 사용하는 머랭 중에 하나인데 이탈리안 머랭이죠. 이탈리안 머랭은 설탕과 물을 어느 일정 온도까지 끓여준 다음 그 끓인 시럽을 이제 휘핑하는 머랭에 넣고 만드는 아이템이죠. 그게 이제 이탈리안 머랭이고 스위스 머랭 같은 경우는 설탕과 흰자를 중탕에다가 중탕을 시킨 다음 일정 온도 40도 정도 되는 일정 온도까지 올린 다음 이제 그 따뜻해진 어떤 흰자와 설탕을 하면 이제 그거를 이제 스위스 머랭에도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다크와즈에 사용했던 방법은 이제 프렌치 머랭이고요. 프렌치 머랭이고 그 프렌치 머랭을 사용해서 저희가 그 안에 이제 뭐 슈가 파우더, 아몬드 파우더 이제 그런 재료들을 섞어서 만드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다크와즈로 볼 수 있어요. 다크와즈는 머랭을 얼마만큼 잘 휘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머랭이라는 것이 빠르게 휘핑하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올 거예요, 휘핑이. 하지만 되게 가벼워질 거고요. 하지만 저희가 다크와즈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제 머랭을 얼마만큼 탄탄하게 올리는지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고로 다크와즈에서는 머랭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만드는 것이
그 부분에 따라서 좋은 다크와즈가 만들어지고 그렇지 않고 분명히 그 부분을 결정짓는 것이 이제 그 머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머랭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잘 만드는 어떤 그 포인트를 제가 이제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크림이 여러 가지 크림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저희가 했던 크림이죠. 이제 버터크림. 버터크림도 물론 만드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어요. 버터를 어떤 과정으로 믹싱을 할 건지, 크림화를 시킬 건지, 그리고 이제 그 버터를 넣는 어떤 기본 베이스가 되는 크림이 어떤 것인지, 저희는 이제 약간 그 앙글레이즈 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저희는 이제 버터크림을 만들었었죠. 버터크림을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닭바지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 나라에서 인기가 많은 품목인데 만들어진 닭바지 사이에 이제 버터크림을 샌드를 하고 이제 뭐 고객들에게 이제 제공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크와즈를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했었고요. 그 다음 저희가 했던 게 이제 사블레 쿠키죠. 사블레 쿠키고 사블레 쿠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쿠키라 하면 저희가 했던 게 사블레 쿠키, 뭐 버터 쿠키, 그 다음에 이제 냉동 뭐 방법의 일종이죠. 냉동 쿠키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크림화를 충분히 시키는 쿠키,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뭐 유행이라고 할 수 있는 르뱅 쿠키와 관련된 이제 더블트리 쿠키, 이렇게 이제 쿠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실습하는 과정들을 보여드렸었는데, 일단은 사블리 쿠키 같은 경우는 크림화를 그렇게 시키지 않는, 크림화 과정을 분명히 거치지만 크림화를 많이 시키지 않는 그런 쿠키이고요. 이제 쿠키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버터와 설탕을 크림화를 시켜서 만드는 과정인데, 크림화를 얼마만큼 저희가 크림화를 시키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쿠키가 이제 식감적으로 여러 가지의 어떤 쿠키 형태로 나뉘어지게 되겠죠. 이제 사블레 같은 경우는 뭐 크림화를 시키긴 하지만 굉장히 가볍게, 어떻게 보면 손으로 그냥 뭐 가볍게 반죽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이제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푸석푸석하다고 해야겠죠. 사블레라는 의미가 이제 모래알처럼 부서진다는 어떤 의미에 파생돼 나온 이제 아이템명이기 때문에 사블레라는 것이 이제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삭바삭한 쿠키가 아닌 약간 씹었을 때 푸석푸석한 이제 모래알처럼 흐트러지는 그런 어떤 식감의 포인트를 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드는 과정에서, 크림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크림화를 최대한 시키지 않는 형태로 어떤 작업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쿠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거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같이 했던 쿠키가 이제 이탈리안의 대표적인 쿠키인 바치디 다마 쿠키죠. 바치디 다마 쿠키도 마찬가지예요. 바치디 다마 쿠키도 크림화를 최대한 시키지 않고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야만 저희가 원하는 어떤 식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사블레나 바치디 다마 쿠키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림화를 얼마나 또 어떻게 저희가 이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좋은 식감과 저희가 원하는 또 그렇지 않은 식감의 형태가 쿠키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블레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크림화를 최대한 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바치디 다마도 마찬가지로 크림화를 최대한 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바치디 다마 쿠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먹기도 하지만 이제 양 쿠키를 이렇게
동그란 방구 형태 쿠키를 초콜릿 커버처를 녹인 어떤 소스를 가운데 넣고 이렇게 밀착을 시켜서 아몬드가 충분히 들어간 어떤 쿠키의 맛과 초콜릿의 어떤 바삭바삭함이 어우러지는 쿠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프랑스를 뭐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뭐 쿠키 뭐 사블레, 이탈리아 하면 떠오르는 쿠키 뭐 바치디 다마, 이렇게 이제 두 종류의 쿠키를 여러분들과 실습을 했고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크리마를 얼마만큼 시키느냐에 따라서 이제 쿠키의 어떤 종류가 많이 차이가 나게 되니 그 부분을 여러분들은 좀 주의를 해서 쿠키를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집에서도 쉽게 뭐 기계가 없어도 만들 수 있어요. 이제 버터를 얼마만큼 저희가 이제 좋은 버터보다도 좋은 상태의 이제 쿠키를 만드는 좋은 상태의 버터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좋은 버터라고 하면 단단한 버터가 아닌 약간 멜팅되어 있는 거죠. 포마드 상태의 버터를 사용해야 되는데 크리마를 시키기 뭐 최적의 버터라고 하면 이제 뭐 눈으로 보았을 때 판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온도를 많이 체크를 해요. 온도를 많이 체크하는데 포마드 상태라고 하면 만졌을 때 살짝 들어가는 정도인데 그 최적의 온도가 이제 20도에서 22도 사이, 그 사이에 이제 버터 온도가 형성이 되면 저희가 이제 쿠키 만들 때 크리마를 시킬 때 가장 최적화된 어떤 온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매번 온도를 재는 것 뭐 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살짝 들어갈 정도, 그래야만 이제 크리마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쿠키 만들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버터의 상태가 포마드 상태여야 하고, 만약에 온도를 재야 한다면 체크를 해야 된다고 하면 뭐 20도에서 22도 정도의 온도, 그리고 설탕과 만났을 때 이제 크리마를 얼마만큼 저희가 형성을 시킬 것인지, 이제 크리마를 최대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설탕 대신에 슈가 파우더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제 보통 사블레 만들 때는 설탕도 물론 사용하지만 이제 슈가 파우더를 더 많이 사용하는 추세이기도 해요. 그래야만 이제 크리마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저희가 원하는 약간 푸석푸석한 바스러지는 쿠키의 식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쿠키라면 뭐 버터와 설탕을 사용하는데 이제 어떤 사블레 같은 느낌의 쿠키를 만들기 위해서는 슈가 파우더를 많이 사용한다. 그 부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저희가 사블레와 바치디 다마 쿠키를 만들었었고, 다음에 저희 이제 버터 쿠키를 했었죠. 버터 쿠키를 했었고요. 버터 쿠키 같은 경우는 이제 짜는 형태의 쿠키죠. 짜는 형태의 쿠키이고, 뭐 어떻게 보면 가장 뭐 쿠키 딱 떠오르면 버터 쿠키가 가장 뭐 대표적인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요. 이제 버터 함량이 높다 보니 뭐 메뉴명 앞에 이제 버터라는 글자가 그 아이템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버터 쿠키가 어떻게 보면 쿠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쿠키도 해요. 그리고 이제 크림화를 시키는 어떤 가장 기본이 되는 쿠키도 하고요. 특히나 이제 버터 쿠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뭐 모양을 형성을 하기 위해서 냉동고나 뭐 냉장고에 일정 시간을 넣어놓고 하는 만드는 쿠키가 아닌 반죽을 완성했을 때 바로 짤주머니를 사용해서 바로 이제 팬닝을 해야 되는, 짜야 되는 쿠키 일종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버터 쿠키 같은 경우는 버터의 상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버터의 상태가 만약에 이제 뭐 온도가 너무 낮다거나 했을 때 물론 이제 눈으로 봤을 때 크림화는 시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뭐 밀가루를 섞고 나서 이제 짤주머니 안에 저희가 반죽을 넣고 짤 때 굉장히 단단한 상태의 반죽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짤주머니로 짜게 되면 잘 짜지지가 않을 거예요. 패닝도 제대로 되지 않고 모양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최적의 버터, 포마드된 버터를 사용하게 되면 짤주머니로 짰을 때 굉장히 최적화된 어떤 상태에서 짜기 때문에 좋은 모양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좋은 온도를 형성을 시킨 포마드 버터와 어떤 크리머를 잘 식히고 가루를 섞어서 뭐 짤주머니에 넣고 짠다고 했을 때 처음엔 좋을 수는 있어요. 처음엔 좋지만 뭐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작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이 너무 막 춥거나 되면은 뭐 이 반죽이 또 버터가 또 많이 들어가다 보니 반죽이 또 약간 단단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이제 환경적인 부분도 고려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버터 쿠키 할 때 보통 저희가 기본적으로 뭐 버터, 설탕, 뭐 그다음에 이제 가루죠. 가루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뭐 버터와 잘 어울리는 여러 가지 뭐 맛과 향을 첨가를 시키는 것도 물론 가능해요. 가능하고 저희는 이제 뭐 바닐라빈을 많이 사용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인 버터 쿠키에 저희가 원하는 추구하고자 하는 뭐 표현하고자 하는 맛과 향을 여러분들 이제 창의적인 어떤 느낌을 발휘해서 뭐 맛이나 향을 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했던 게 이제 냉동 쿠키죠. 냉동 쿠키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뭐 버터 쿠키, 사블레, 다크와즈, 뭐 바치디 다마 뭐 이런 쿠키하고는 다르게 뭐 이름에 냉동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 이 냉동자를 넣어 놓은 것은 일반적으로 쿠키는 저희가 냉장 보관을 해서 모양을 형성시키거나 아니면 짤주머니를 사용해서 이제 팬딩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 스쿱을 이용해서 팬딩을 하거나 하는데, 이제 냉동 쿠키는 반죽을 냉동시키는 거예요. 반죽을 냉동시키는 이유가 이제 반죽을 장시간 보관을 할 수가 있고 저희가 이제 필요로 하는 양만큼 그때그때 꺼내어서 커팅해서 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냉동 쿠키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쿠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뭐 판매를 하거나 고객들한테 제공하기 원하는 방식의 업무에 따른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쿠키 만드는 뭐 드롭 쿠키라고도 하고 뭐 저희가 이제 뭐 사블레 같이 이런 쿠키 그때그때 만들어야 되는 어떤 번거로움이 있어요. 쿠키 종류가 많다 보면 저희가 이제 판매하는 어떤 종류가 많다 보면 그때그때 뭐 그날 항상 저희가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제공할 수가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자 이제 쿠키를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어서 냉동 보관한 다음 그때그때 필요한 양만큼 꺼내서 이제 고객들한테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어떤 장사의 편리함, 업무의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표현한 쿠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초코나 넛이나 뭐 다양한 어떤 쿠키들, 특히나 이제 뭐 원형이나 네모나거나 이런 형태의 모양이 잡힌 쿠키들, 그런 쿠키들을 뭐 대부분 이제 냉동 쿠키의 방법을 사용해서 만드는 쿠키라고 보시면 되고요. 틴 케이스, 뭐 플라스틱 원형 케이스 이제 그런 데 넣어서 판매하는 여러 가지 쿠키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쿠키들이 대부분 이제 냉동 쿠키의 방법을 사용해서 만드는 이제 쿠키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널리 사용되고 있고요. 또 이런 쿠키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건조한 이제 르벤 쿠키 같은 경우는 촉촉하죠.
해서 보존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하지만 냉동 쿠키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좀 드라이한 쿠키다 보니, 대부분 드라이한 쿠키다 보니 보존 기간도 굉장히 길고요. 그래서 이제 뭐 장사를 하시거나 고객들한테 제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냉동 쿠키라는 어떤 쿠키의 방법, 어떤 과정, 이런 형식의 기술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했던 게 더블트리 쿠키죠. 더블트리 쿠키인데, 더블트리 쿠키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힐튼이라는 호텔 브랜드에서 만들어진 쿠키이고요. 워낙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쿠키다 보니 이제 호텔 내에서만 이제 뭐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오프라인으로 이제 다 이제 많이 널리 퍼져서 많은 셰프들이 많은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쿠키의 일종이에요. 이런 쿠키들이 보면 이제 르벤 쿠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굉장히 촉촉하고 하지만 뭐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냉동 쿠키와는 다르게 보존 기간이 굉장히 짧아서 그때그때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물론 반죽을 이제 냉장 보관해서 그때그때 손님들한테 구워서 제공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냉동 쿠키만큼의 많은 양을 만들어서 보관하는 부분이 좀 또 오랜 시간 보관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 방법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이런 르벤 쿠키가 이제 대중들한테는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쿠키이기도 해요. 해서 이제 르벤 쿠키의 일종인 이제 더블트리 쿠키까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뭐 실습 과정들을 보여드렸고 이제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또 어떤 부분을 또 유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 이제 쿠키 수업을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했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쿠키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재료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버터의 상태일 거예요. 버터의 상태일 거고 어떤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버터와 설탕을 어떻게 크림화를 시키느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버터를 포마드 상태로 만들어야 하는데 한 어느 정도의 포마드 상태로 만들어야 하는지 온도는 제가 20도에서 22도 정도 사이가 이제 가장 크림화를 형성하기 좋은 온도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만드는 과정들을 거쳐 가지고 뭐 항상 온도를 재지 않더라도 뭐 손으로 살짝 만지거나 했을 때 최적의 버터가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손으로 머리로 눈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버터 쿠키의 어떤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나뉘어지는 어떤 방법에 따른 뭐 짤주머니를 이용해서 짜거나 아니면 스쿱이나 뭐 손으로 저희가 뭐 둥글리거나 손으로 이제 한번 다듬어서 팬닝해서 굽는 쿠키 그리고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원활한 냉동 쿠키라는 어떤 방법의 일종의 또 한 쿠키 그리고 이제 요즘 유행하는 거죠. 뭐 오래전 좀 시간이 되긴 했지만 이제 르벤 쿠키의 일종인 더블트리 쿠키 그리고 약간 쿠키라고 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쿠키의 일종으로 포함시켜도 될 아이템인 제품인 다크와즈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또 여러가지 버터크림의 형태 머랭의 어떤 방법에 따른 종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 쿠키 수업을 들으시면서 또 이런 부분이나 뭐 본인 개개인적으로 만들어 보곤 하는 부분에서 뭐 궁금하신 부분이나 애매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릴 거고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쿠키, 그동안 했던 쿠키에 관련해서 실습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쿠키 수업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